한국 영화 대홍수가 공개 직후 또 한 번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영어, 비영어권을 포함한 넷플릭스 영화 부문 전체 1위를 4일 연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공개하기도 전에 보고 싶다는 시청 의향만으로 수많은 대작을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소재와 스케일,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대홍수는 지구 최후의 날을 배경으로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시작되고 도시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혼란 한가운데 고립된 사람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점점 줄어드는 시간 앞에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영화는 단순한 탈출극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붙잡는지를 묻습니다. 재난 영화의 외피 위에 SF적 상상력을 덧입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둘러싼 결정을 밀도 있게 쌓아올리겠다는 기획이었죠. 연출은 더 테러 라이브 더 벙커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을 통해 극한 상황 속 인물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온 김병우 감독이 맡았습니다. 설정만 놓고 보면 긴박한 체험형 재난 영화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이 영화를 1위로 꼽고 있지만 정작 한국 관객들의 반응은 유독 차갑습니다. 네이버 영화 기준 관람 개평점은 3.88점. 리뷰를 보면 서사의 완성도가 부족하다. 재난 영화 특유의 긴장감이 중간 이후 유지되지 않는다. 설정은 흥미로운데 연출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배우들의 연기만 남았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객이 기대했던 건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치는 재난과 치열한 사투, 그리고 강렬하고 극적인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영화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순위가 말해주듯 해외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엇갈린 평가와 달리 글로벌 시청자들은 오히려 열광하고 있는데요. 와 진짜 미쳤다. 안나의 셔츠에 적힌 숫자가 계속 바뀌는 게 정말 좋았다. 그 작은 장치 덕분에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한국의 촬영 기술은 이미 할리우드를 넘어섰다. 진짜 최고였다. 완전 만족 또 만족. 솔직히 큰 기대 안 했는데 후반부는 진짜 충격이었다. 헷갈릴 사람 많을 거다. 하지만 그게 이 영화의 매력이다. 좀비 대재앙부터 홍수재난까지 한국은 진짜 장난 아니다. 재난 자체보다 설계 방식에 감탄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말 정교하고 영상미와 상황 설정이 너무 뛰어나서 말이 안 나온다. 종말을 다루는 한국 영화는 항상 소름 돋는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글쓰기, 상상력, 스토리텔링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다. 평행 우주와 여러 시간대가 얽힌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이 영화는 그걸 해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왜 항상 평범하게 끝나질 않지? 반전이 최소 30개는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그게 한국 영화를 보는 이유다. 영화 리뷰 전문가 오스틴 버크는 같은 영화를 두고 한국은 아쉽다고 말하고 세계는 미쳤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한국 관객들의 눈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You could describe this as kind of a time loop movie, but it's much more so reminiscent to a film like The Matrix, where we are in this simulation with this girl. And the first half of the movie is completely normal. It looks like a disaster flick in the vein of The Impossible or many others we've gotten over the last several years. And I thought that was actually fairly well done. I was kind of on the edge of my seat. It was somewhat gripping and intense. I knew there was something more to the story, something more going on, because they drop hints and teases along the way. But about halfway through the movie, they reveal all of this once you start the day over again. But it's not that I don't respect the attempt here. It's going to frustrate some. It's going to piss off others. You're going to get halfway through the movie thinking it's amazing, and they're going to be like, what? And then other people are going to be bored because it's a disaster movie and then get that final act and you're like, oh, okay, cool. And so it's one of those films that's going to throw everyone off. But at the end of the day, are you vibing with it or not? And I was in tune with some of the performances, her specifically. Visually, it's quite nice. One of the better looking movies I've seen on Netflix, no joke. I mean, the effects are solid. When you have these underwater sequences, you can give kudos to the performances and really the visual effects artists to make that work so well. Some of these explosions looked great, utilizing practical effects, and I think the overall look and feel is nice cinematography-wise. It's a lot different here, because I believe there's a little more good here. 왜 이 영화는 해외에서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해외 관객들이 가장 먼저 반응한 건 한국 배우입니다. 김다미가 연기한 인공지능 연구원 안나는 단순한 과학자도 전형적인 엄마 캐릭터도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손에 쥔 연구자이자 종말 옆에서 아이를 먼저 끌어안는 엄마입니다. 무너지는 세상보다 먼저 지켜야 할 존재가 무엇인지
한국 영화 특유의 감정 우선 서사가 단번에 전달되죠. 이 감정의 결은 해외 관객에게 낯설지만 오히려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냅니다. 해외 팬들은 넷플릭스에 박혜수가 나오면 무조건 믿고 본다고 하는데요. 박혜수가 연기한 이조는 이 영화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축입니다. 인력 보안팀 요원으로 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안나를 구출해야 하고 그것이 곧 인류를 지키는 일에는 사실만 남아있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마치 사설 용병처럼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은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 직관적으로 이해됩니다. 재난의 실체를 아직 모르는 아이가 웃는 장면은 해외 관객들의 반응이 가장 격해진 순간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재난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의 표정 하나로 상황의 잔혹함이 드러납니다. 해외 리뷰에서 후반부가 충격적이었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도 이 감정의 축적 때문이죠. 아파트라는 공간이 주는 문화 충격도 컸습니다. 대홍수의 진짜 무기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너무나 익숙한 생활 공간이지만 단층 주택 위주로 살아온 해외 관객들에게 고층 아파트는 늘 안전하고 선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탈출구 없는 감옥으로 변하는 건 상상 이상의 현실 공포를 건드렸던 것이죠. 시각 효과 역시 해외 반응을 폭발시킨 이유 중 하나인데요. 차오르는 물이 거대한 파도가 되지만 이 영화가 다른 재난 영화와 다른 지점은 기술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외 관객들이 대홍수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영화는 재난 자체를 보여주기보다 희망과 책임에 대한 상징적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강한 반응을 끌어내는 한국 영화들처럼 최근 한 국내 기업이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며 해외로부터 경이롭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내 기업이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며 해외로부터 경이로운 국가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보인 이 행보 때문인데요. 과거 한국은 숱한 아픈 역사를 겪어오며 소중한 한국의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심지어 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었고 누군가 나서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 유물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부터 한국 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낯선 땅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김치와 한복, 한국의 영토까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의 유물들을 되찾아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며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온 기업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과 맞서 싸웠고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해외 국가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큰 화제가 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이들은 중국이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이란 항리원조 주장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그들에게 올바른 한국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주었고 얼마 전에는 16개 참전국 관저에 코리아란 이름으로 존경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는 기업으로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유물 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지금 보이는 6.25 전쟁 당시의 우표 등 희귀한 유물을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생활고로 씻지도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못하는 참전 용사들이 이들로 인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제2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범위가 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보에 수많은 참전국 해외 네티즌들은 열광했고 이 기업을 보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며 이젠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까지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얼마 전 띵스토리 멤버 기억이란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의 노고를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된 후드티는 옆면에는 태극기 라벨로 포인트를 주어 더욱 한국의 미를 알리는 뜻깊은 의미까지 전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어려움을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쉬로 인해 한국 전쟁의 역사가 더욱 널리 퍼지며 참전 용사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 한국의 유물을 지키고 나선 이 기업의 행보가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인프레쉬와 함께 한국의 역사를 지키고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여정에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